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고문쌤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이제 2차 함수의 활용도 중반을 향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4번까지 좀 풀었고, 오늘 이제 한 5, 6, 7, 8번 정도 이렇게 풀 거고요. 다음 시간에 뭐 90, 11 해서 이제 2차 함수의 활용을 끝나면 아마 대부분의 학교의 시험 범위에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등식까지 제가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중간고사에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 제가 그거 뽑아서 한 번에서 맥스 한 2회 정도 특강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고1인 그 학생 여러분들 지금 꽤 있습니다. 가람이도 있고 또 누구야 지금 피터도 있고, 그렇죠? 또 병규도 고1인가? 어쨌든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학생들 이제 뭐 고2, 뭐 고3 학생들, 아니면 이제 뭐 중3, 중2도 있죠. 자, 어쨌든 그 학생들은 지금은 뭐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중간고사 얘기해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행 아니면 복습이니까 상관없지만 진짜 고1 아이들은 지금 현행이란 말이에요. 현행범이야, 현행범.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이제 양해 말씀을 좀. 왜냐면 당신들도 그때 되면 제가 또 챙겨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도록 합니다. 컨센트레이트 갑니다. 자, 필수 해제 5번인데 x에 대한 있던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2차 방정식 두근 사이에 뭐가 있기 위한 1, 숫자 1이 있기 위한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자, 이 단원의 시작 전전이었죠. 제가 이제 근해 분리라고 하는 단원, 그죠? 기억나시나요? 근해 분리, 일명 스윙, 그죠? 스윙 분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0보다 크다, 아니면 0보다 작다,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있었고, 아니면 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K 있죠, K를 기준으로 놨을 때 그 K보다 둘 다 크다, 아니면 K보다 둘 다 작다, 아니면 K를 하나는 K보다 크고 하나는 K보다 작다, 이렇게 놓는 구분법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정리를 잠깐 살포시 하면, 자, 0을 기준으로 놨을 때는 우리가 뭘 보냐면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두근의 합, 그 다음 세 번째가 뭐 본다? 세 번째가 두근의 곱을 봅니다.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근데 어떤 특정한 숫자 K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뭘 보냐면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두 근이,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딱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0이에요. 두 근 사이에 0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딱 뭐만 보면은 이 두 근의 곱만 봅니다. 그렇죠? 두 근의 곱 혹은 F0만 봅니다. F0이 음수다. 왜? 0에서 함수값은 음수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숫자 K가 있는데 그 K 사이에, 자, 두 근이 이제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얘도 뭐 이 K에서의 함수값, 즉 FK만 봐서 그놈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란 전제하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만 본다 이겁니다. Do you know this, that? Okay? got it. 됐죠? 지금 잘 보이죠, 지금? 그렇죠? 자, 어쨌든 자, 요거를 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본다? 판, 합, 곱을 본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숫자 K를 놓고 기준을 본다? 그러면 판, 축, 함,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 까먹지 마세요. 빤합곱. 0은 빤합곱. K는 빤축함. 오케이? 됐죠? 까리? 자, 그러면 끝났네. 뭐 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놈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어떻게 생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바라보면 되고, y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0을 갖다 y는 0으로 봐서 얘를 x축으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 지금 1이 있다 얘기죠. 1. 아, 그렇게 하기 위한 상수 K값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십시오? 아니, 1에서의 함수값, 두 근 사이에 뭐뭐 있을 때 함수값만 제가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따라서 1에서의 함수값, 요 값이 뭡니까? 바로 F1이 나오는데, 그 F1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죠? 얘가 0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럼 F1이 누군데? F1이라고 하는 건 얘를 FX로 봤기 때문에, 요 놈을 FX로 봤기 때문에 X의 위치에다 1을 집어넣은 거다 이거죠.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1 빼기 2K 마이너스 K 더하기 2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여긴 마이너스 3K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3K가 되죠. 따라서 3보다 3K가 커야 되고, 아, 그러므로 K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이거 다음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지금?
어렵지 않죠? 지금 근해분리 관련된 문제. 이제 다음 문제도 근해분리인데, 자, 한 문제 좀 더 풀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mx 더하기 4는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때의 k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범위는 이제 영어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범위가 영어는 타이거 스트로먹입니다. 그죠? 타이거 스트로먹이 지금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죠? 용왕님이 그 거시기 그 토끼간을 먹어야 되는데 토끼간이 도망갔잖아요. 그래갖고 범위라도 어떻게 구해갖고 오너라. 그래서 지금 범위를 구하러 가는 흥미진진한 판타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쵸? 미안해요. 자, 어쨌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특정한 숫자 K로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럼 그때 뭐 본다? 판, 축, 함을 우린 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여기다 이제 y는 이렇게 써버리고 y는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이제 2차 함수로 변하는 거고요. 이 2차 함수가 y는 0, x축이 되는 건데 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고 얘가 반드시 있다고 그려져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근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 얘기죠 지금. 두 근 모두 1보다 커라 이랬으니까. 그럼 뭐 본다? 판축함이다 이거죠. 그래? 제가 좀 또 갖고 올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4는 0이라고 한 방정식에 먼저 첫 번째 뭘 본다? 판별식을 본다. 판별식을 보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인데 얘가 0보다 커도 되고 0 이상이어도 되죠. 왜냐면 이 두 근이 서로 같은 혹은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등호와 좌측이 큰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럼 얘는 m제곱은 얘는 뭐가 보다 16보다 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색칠이 되고 마이너스 4 미만 플러스 4 이상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범위가 나온다 이거죠. 좋지 않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두 근의 이제 축을 봐야 된다. 대칭 축. 아, 무슨 말이냐? 판축함 하니까 이게 축인데 이 축이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누구냐면 얘가 바로 두 근 알파 베타의 합의 뭐다? 평균이다 이거죠. Do you know? Do you know this that? 두 근의 합의 평균이 바로 축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뭔데요? 이러면 여기 분자에 있는 두 근의 합이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뭐다? m이다. Do you know this that? x제곱 빼기 mx 더하기 4는 0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뭐다? m이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m이 나오는데 그 2분의 m이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더 커야 된다. 이쪽에 있는 1이라고 한 숫자보다 m, 이 대칭축이 더 커야 된다.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자, 2분의 m이라고 하는 놈이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므로 m은 뭐보다 커야 된다? 2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m은 2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현재까지 공통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또 찾았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시켜주는 n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Do you know this, that? 난 영어 선생님을 했어야 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함수값. 자, 함수값은 어떤 거냐 이거죠. 함수값은 바로 여기 있는 1에서의 함수값 빵 쏜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더 올라갔을 테니까 여기가 이제 이 높이가 바로 F1이 될 건데 얘는 양수가 되겠죠. F1은 양수. 이해됐어요, 지금? 저기다 이제 1을 넣자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여기다 이제 1을 넣어버리면 얘는 1 빼기 m 더하기 4는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5보다 m 값이 작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 그럼 여기 어디 5가 있는데 그 5보다 m 값이 더 작아야 된다 이거죠. 됐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겹쳐지는 범위 이 세 군데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는 거는 m 값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게 뭐야? 근해분리예요, 근해분리. 근해분리가 0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한 두세 시간쯤 전에 강쯤에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이제 K에 관련된 요거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요 부분이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나 어떤 지수 요런 단원에서 얘네들을 치환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얘네들의 이제 근해 분리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고난이도 문제에 등장합니다.
아시죠? 제가 어떤 의미로 수업하는지. 그죠? 제가 지금 고1만 바라보고 수업하면 여러분들 이거 안 가르쳐도 그만이고 그렇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고2 되고 고3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아 맞다. 그때 수시쌤이 이 부분 되게 강조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 정말 선경지명이야. 이런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중요한 부분 강조한 이유가 딱 그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게 쉬운 거로 만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에서 만나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계시라고요. 아, 고1 때 근해분리 수시쌤이 강조했었어. 맞아. 근해분리 계속 좀 외워놔. 계속 외워놔.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근해분리 뭐다? 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판합곱. 그 다음에 K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판축함. Do you know this?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필수 예제 이제 7번을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좋아요. 자, 7번부터는 난이도가 이제 살짝 올라가는데, 지금 볼게요. 자, 이차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란 놈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습니까?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번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네요. 쉽네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다시 정리 좀 하면, 자, y는, 자,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그랬는데, 이 함수의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값. 그럼 얘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고, 맞죠? 특별히 주어져 있는 범위가 있나요? 타이거 스토머기? 없죠. x에 관련된 범위가 없잖아요. 만약에 x 값의 범위가 뭐 특정하게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드르륵 올라가서 야,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해됐어요? 지금 제 말이? 어떤 주어진 범위가 있다면 x의 값이 어디 이상 어디 이하 이렇게 있다면 이 그래프 y는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그쵸? 어떤 주어진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고 이쪽도 안 보이는 거고 딱 여기만 보이는 거니까 이때 최대값과 이때 최소값은 뭐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에 범위가 없다는 겁니다. 범위가. Do you know? Is there no 범위? 범위가 없어요. 어디 뭐 없어. 근데 이때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뭐 끝났네.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거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최소값은 어디다? 아, 꼭지점이다. 꼭지점. 얘다 이거죠. 얘. 알겠어요? 꼭지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 어머! 중2인가 중3 때 끝나고 오지 않았나? 그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얘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완전 제곱식. 자, 어떻게 바꾸냐? 쟤는 y는 2를 앞으로 빼요. x제곱 써주고 더하기 4x 써주고요. 됐죠? 얘한테 필요한 놈이 누구냐면 이 1창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에요. 다시 1창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 뭐라고? 1창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라고. 1창의 계수가 4잖아. 4. 응? 4인데 4의 절반이 얼마야? 2. 2를 제곱하면 얼마야? 4. 그래서 얘한테 필요한 건 얼마다? 4다 이거죠. 어? 알겠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없던 더하기 4를 썼으니까 제가 다시 얘를 원위치 해줘야 되니까 다시 빼기 4를 써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2x 제곱 더하기, 어머, 여기는 왜 4야? 잘못 풀었다. 여기 4가 아니고 앞에 2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니까 여긴 2네, 2. 그쵸? 그래야지 얘가 이제 4x가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한 번 생기고 빼기 1이 한 번 생기네요. 제가 잘못 풀었어요. Sorry.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랑 요 2랑은 전개돼서 밖으로 나가면서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무슨 말이냐? 요 부분은 얘가 되고 이 마이너스 1은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가 돼서 밖으로 나가고요. 근데 뒤에 더하기 5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더하기 5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에이, 끝났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뭐냐? 자, 답은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이 나온다 이 얘기죠. 됐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얼마? 3이다 이 얘기죠. 여기가 0 되는 게 x 플러스 1이 0 되게 해주는 게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1이고. 맞죠?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딱 집어넣어버리면 없어지면서 얘가 y는 이었잖아요. 그래서 y는 얼마 남는다? 3이 남는다. 따라서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고 다시 말하면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을 갖는다 이거죠. 따라서 여긴 마이너스 1, 여긴 3. 두 개를 더해주니까 답은 얼마다? 2다. 2다 도시 올롤로 얘가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7번 문제는 지금 제가 뭐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네요 라고 그랬는데 겉으로 살짝 봤을 때 어려웠지만 알고 보니까 되게 쉬운 거였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이제 8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자, 다음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또 각각 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똑같은 문제인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은 얘는 뭐가 다르나? 범위가 주어져 있다 이거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두 번째 문제도 보면은 어디 1부터 5까지 해서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 있는 어떤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범위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대로 갑니다. 이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딱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 얘는 이미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 있네. 그렇잖아요. 응? 여기는 이미 얘가 0 되게 해준 게 얼마예요? x 값이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그렇죠? 그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으면 여기 날아가면서 y는 얼마가 돼요? 아, y는 3이 나온다. 끝났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지냐? 자, x가 마이너스일 때 3을 지난다 이랬으니까 아, 여기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되고 여기가 한 3 정도 되고 아, 이 점을 지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양수의 음수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쵸? 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0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0 넣어버리면 여기는 4니까 여기는 2가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 나누네요. 0,1 지나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략 한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겁니다.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응? 응? 0,1 얘는 왜 제가 그렸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기 위해서 그랬어요. x에다 그래서 0을 집어넣었더니 2의 제곱은 4잖아요. 4. 그러다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기 3 되니까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아래로 지나가는 거랑 위로 지나가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가 범위가 있다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면 따르르 가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왜냐면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도 두 칸일 테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에서의 높이는 당연히 1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의 높이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그 다음 어디까지 보냐면 플러스 4까지 본대요. 아, 그래? 플러스 4면 오우 되게 많이 보네. 여기까지 가서 4에서의 높이 뜨르륵 얘를 보자는 거죠. 이해됐어요? 플러스 4에서의 높이는 어떻게 돼? 여기다 그냥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6이죠. 6, 6에 36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6 더하기 3이 될 거고. 아, 얘는 그럼 마이너스 18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욕을 했네. 마이너스 18 더하기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5이 되겠다 이거죠. 아, 그래? 이 높이가 마이너스 15이겠구나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4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만 딱 보고 만다 이거죠. 이 앞부분은 더 이상 보지 않고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거 안 보고 플러스 4보다 더 큰 것도 보지 않고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본다 이거죠. 그때 제일 높은 게 어디다?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얼마? 최대값 3이 나올 것이고. 이해됐죠? 그 다음 최소값은 얼마냐? x가 4일 때. 아, x가 4일 때 이때 최소값 얼마를 간다? 마이너스 15를 갖는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참수의 그래프만 내가 그릴 수만 있으면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범위를 이용해서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내는데 이미 완전 제곱식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 자, 다 끝났어. 자, 요 문제 풀고 이제 집에 갈 겁니다. 쌤, 9번, 10번, 11번 안 풀어요. 그런데 9번, 10번, 11번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업로딩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고 토요일, 내일도 업로딩을 하나 할 겁니다. 알고 계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자,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인데 자, 요 놈이 또 주어진 범위가 1부터 5까지 있어요. 이때 또 거시기를 구하래요. 끝났어. 자,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놈은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된다고요. 뭐로? 완전 제곱식. 그래야지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요 놈의 절반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없던 4가 생겼으니까 다시 빼기 4를 해주면 원상 복귀가 되는 거고 원래 있던 3은 이 뒤에다 써주면 되죠. 끝났네.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요? x-2의 제곱. 무슨 말이냐? 요 앞부분이 x-2의 제곱이 되고 그쵸? 인수분해. You can solve this.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 그래. 이 그래프는 뭐가 되냐? 아, 얘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자, 1, 2,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나고 최고창의 개수가 1. 양수인 그래프니까 이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거죠. 지금 쫓아왔죠 지금? 자,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본다? 1부터 5까지.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3, 4, 5 여기까지 딱 볼 거다 이거죠. 3, 4, 5 여기까지네. 자, 여기가 5라고 치면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딴 거 다 보는 게 아니고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겠다 이거죠. 딴 데는 이쪽은 보지 않고 5 이후도 보지 않는다 이거네. 끝났네. 그럼 이 사이에 최소값은 얼마냐? 최소값은 2에서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즉 x가 2일 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1을 가질 거고. 됐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 x가 5일 때 이 높이. 이게 누구예요? F5죠. 그죠? 자, 즉 x가 5일 때 최대값으로 누굴 갖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겠네. 5 집어넣으면 얘는 25 빼기 4, 5, 20 그쵸? 더하기 3 얘가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얼마요? 얘는 최대값이 8이네. 8. 됐죠? 그래서 2일 때 마이너스 1, 5일 때 8 이렇게 해서 답이 등장을 했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응?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문제도 있는데 9번 그리고 10번, 11번 문제 이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 시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빠른 학교들은 지금 4월 14일인가 그러는데 다행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4월 14일에 보는 이제 학교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이제 오프에서 만난 학생들 중에서 빠른 학생이 4월 14일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28일, 그렇죠? 22일에서 28일 그때쯤에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빨리 좀 전 진도도 정리 좀 하고 제대로 그 내신 내일 프린트도 1개에서 많으면 2개 정도 좀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강남 수학연구소의 수신생 공생이었습니다. 안녕.